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태영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. 지난번에 방송을 할 때 태영건설이 실적은 흑자를 내고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PF를 전국적으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이 미분양 위험성이 높은, 즉 부실한 사업자들 때문에 이 부동산 PF에 대한 상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기업의 태영건설의 위기로 다가왔고, 지금 3분기까지 태영건설의 그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763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못했습니다. 이 말은 763억의 현금을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당장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. 지금 최대주주는 TY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갖고 있는 27.8%, 그다음에 윤성민 그 대표가 10%를 갖고 있어서 전체 지분, 최대주주 지분이 49.8%로 거의 반 정도 되는 지분을 이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태영건설이 지금 지극히 이런 그 워크아웃설이 나올 정도로 위험해진 것은 이 차입금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. 2021년에 금리가 그는 비교적 저금리일 때 이 부채 규모가 차입금이 1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요.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 실세금리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증가할 때 이 차입금이 1조 9천억,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게 늘어버렸죠.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연초에도 2조 1,300억 해서 점점 이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그 부채 비율은 459%나 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그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었죠. 하지만 이제 현금성 자산은 그나마 갖고 있던 그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4,900억짜리 4,900억까지 올 3월에 늘려놨지만 지금 이걸로는 기존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부동산 PF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죠. 이 부분은 태영건설 부동산 PF 우발 채무를 볼 때 올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. 안에 3,956억이 이 만기가 돌아오는데, 이에 대해서 태영건설이 9월 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4,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부동산 PF를 다 상환하고 나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금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4,300억이 또 돌아오고 내년 4분기 때는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돈이 이 만기 한꺼번에 돌아오죠. 이렇게 되면 태영건설은 2조 4천억을 차환 발행하지 못하면 부도나는 겁니다. 지금 당장 3,956억도 만기가 돌아오는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뭐 태영건설은 부도가 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태영건설에 대해서 워크아웃설이 계속 떠도는 겁니다. 그리고 당연히 뭐 나름대로 이제 윤서영 태영그룹 창업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또 이 나름대로 태영 인더스트리를 매각하든지 하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죠. 즉 이 말은 태영 독자적으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워크아웃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여기다가 신용 등급 회사들도 지금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의 이 신용 등급을 낮추기 때문에 향후 조달하는 그 외부 차익, 그러니까 자금은 더 많은 비용, 즉 이자를 부담해야만 이 자금을 끌었을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태영 독자적으로는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태영건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. 근데 이 워크아웃설이 이제 말 그대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겠다는 것인데, 이거는 기존의 태영건설과 거래하는 모든 그 상거래 채권도 묶여버린 거기 때문에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. 태영건설이 이 건설업계에서는 매출 규모도 크고 수익도 높은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여기와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많고, 이들이 그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면 이 건설업계 전반에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
일단 기업 개선 작업, 즉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일단은 그 금융채권자들이 먼저 채권을 동결하고 그 위에 정상적인 상거래를 해왔던 그런 사업자들도 모두 거래업체들도 일단은 채권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. 동결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권을 이제 이 채무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채권단이 동의를 해줘야만 75% 이상 동의를 해줘야만 이 워크아웃 계획을 짜고 그 워크아웃 계획대로 기업 개선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. 근데 이 지금 현재 돌아오는 이 부동산 PF 부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태형건설 쪽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이 워크아웃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 태형건설 그 윤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뺏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. 특히나 자구 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사재 출연을 요구할 때 SBS를 매각하라고 압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SBS 정도를 팔아줘야만 최대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 태형건설은 SBS라는 그 나름대로의 이 계열불 형제들 간의 계열불을 통해서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태형건설과는 별개 회사로 떨어져 있는 이 SBS를 팔아서 그 현금을 가진 이 오너일가가 사재를 출연하는 형식으로 해서 태형건설에 자금을 유입시키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 윤씨 집안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. 그냥 태형건설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SBS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서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계속 지금 이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. 이거는 그 윤씨 집안이 태형건설에 대한 뭐 경영권 포기나 또 SBS에 대한 매각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씨 집안 이 태형건설 그룹의 이제 TY홀딩스의 그 윤씨 집안이 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 오너일가의 발언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.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오너일가는 말 그대로 채권단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죠. 일단 태형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소리 돌면서 오늘 또 폭락을 했습니다. 2380원까지 폭락을 해서 거의 20%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. 지금으로서는 워크아웃 외에는 이 태형건설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윤씨 집안은 태형건설에 대한 경영권 보장이나 또 SBS에 대한 매각에 대한 강요가 없다는 그런 약속을 그 채권단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. 왜냐면 SBS를 노리는 그 쪽들도 많고 또 태형건설이 지금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채권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내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태형건설이 자빠지게 될 경우, 즉 부도로 갈 경우에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 불확실성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또 누구냐 해서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태형건설을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태형건설은 지금 당장 채권 채무가 동결되겠지만 이 태형건설과 거래하던 하도급 업체들은 연쇄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 금융회사들별로 거래하고 있는 이런 부실 기업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고 지금 경제 쪽에 있는 이런 그 정부 당국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대기업들이 연쇄부도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총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총선 이후로 이러한 부실 기업들의 이 그 연쇄부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. 그러기에는 태형건설은 이미 시한풍탈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상에서도 이미 그러한 부실 징후들이 나타났었고 이제는 자산을 매각해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남은 건 오너일가가 갖고 있는 SBS의 매각이지만 이 부분은 오너일가가
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태형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설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발언이 나오는 거죠. 하지만 뭐 답정너인 상태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